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한미관계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오늘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겠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많은 한국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은 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지금 good enough deal이라는 말을 씁니다. good enough deal.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많은 한국 언론들은 희망 섞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good enough deal을 제안할 것이다. 이미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빅 딜 말고는 필요 없다. 끝내버렸습니다. 스몰 딜, 미들 딜 의미 없다. 빅 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북한 인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또는 국제적으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od enough deal을 내가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의하겠다. 중재자, 촉진자,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빅딜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스몰 딜 많다. 지금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친서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달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보도를 합니다. 희망 고문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한마디로 잘라버린 겁니다. 난 good enough deal?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자, 외교관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을 나는 모르겠다. 모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과는 정보 공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good enough deal? 생소하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한국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톡톡히 또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또 뭐라 하면 또 뭐 가짜 뉴스다 뭐다 저쪽에서 뭐 공격할 거니까 팩트를 말하겠습니다. 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good enough deal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중간 단계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외교한 말로는 아주 셉니다.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일도양단.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비핵화까지는 해제는 없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없다. 한국 정부는 나와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해제 문제는 FFBD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VD에 달려있다는 점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공감이 없고 본인은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결론 내렸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날 발언은 해리스 대사가 관저인 서울 정동 하비브 하우스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서 연 간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요청한 간담회입니다. 정례적인 브리핑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는데 해리스 대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나는 모르겠다로 끝내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가 어떤 수준인지를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뒤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춘추관에서 3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게 3월 17일 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국 언론들은 희망 고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면 트럼프와 뭔가 결과를 낼지 모르겠다. No. 결과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나경원 의원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딱 2분 동안의 단독 1대1 회담을 위해서 워싱턴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랐을까요?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능하면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듣도 보도 못한 부부 동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모두 발언, 기자 일문일답을 하고 부부, 영부인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성과를 얻으러 누구 좋으라고 김정은을 아마 의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김정은 대변인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판도 못하게 하고 이걸 뭐 색깔론?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막말들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걸 뭐 용납하지 않겠다?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서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걸 가지고 용납하지 않겠다.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협박입니까? 뭡니까? 이미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보여야 합니다.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친서 전달? 지금 뭐가 친서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오죽했으면 MBN이라는 종편은 자막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통령 친서 전달?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훈장도 뭐 받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되고 투르크메니스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유튜브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되고 담배도 못 피게 한답니다. 여자들은 비키니도 못 삽니다. 이런 독재국가에 왜 갔습니까? 독재자 친구는 김정은으로 된 거 아닙니까? 또 사귀어야 됩니까? 독재자를? 아무튼 해리스 미국 대사는 아주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뭐 애들 말로 생 깠죠.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박근혜 정권 때는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야구 팬이었죠. 아무튼 이런 정도의 한미관계는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또 이날 해리스 대사의 행보는 눈길을 끈 게 있었습니다. 22일 오전 해리스 대사는 갑자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한국당 대표실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가 말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이 시간만 끌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까 걱정하고 있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매우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공은 이제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스몰 딜, 굿 이너프 딜, 미들 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이에게 공은 넘어갔다. 근데 왜 자꾸만 중간에서 이렇게 굿 이너프 딜 이런 말 하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황교안에게 또 말합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심시켜드리고 싶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린치핀,
동반자라는 뜻이죠.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동반자. 린치핀으로서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자, 한미동맹이 더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 말을 황교안하고 한 겁니다. 해리스 대사가. 관심은 또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이날 황교안 대표에게 트럼프의 초청장을 전달했냐 여부 확인은 안 됐지만 이미 황교안 대표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만날 것이냐도 관심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대사의 말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의 황교안이 대안으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황교안은 이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혈맹이다. 저와 한국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함께하며 더 견고한 동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가십시오. 빨리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십시오. 문재인이 못한 거 황교안이 하십시오. 어쨌든 20일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리스 대사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대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은 빅딜이냐 굿 이너프 딜이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노딜이냐 배드 딜이냐의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right 딜을 한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보면 해리스 대사는 아마도 굿 이너프 딜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을 보면 친중 정부란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싶다.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도 러시아나 김정은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동맹 강화로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다. 한국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일 동맹이 있고 미한 동맹이 있는데 만일 한일 양국 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요. 2달 사이에 적어도 3번 이상 회담을 합니다. 한 번은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에 초청받은 아베 일본 총리가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골프를 칩니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2번 방문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진짜 대한민국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문재인의 굿이너프 딜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현실,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반성하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